네, 이번 시간에는 노인에 대한 이해 중에 노인과 노인복지 그리고 노인복지의 욕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웠던 노인에 대한 이해 중에 보면은 노인의 개념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요. 노인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함께 정리되었으리라 봅니다. 이제 노인과 노인복지, 노인복지 욕구가 무엇인지 정리한다면 노인에 대한 이해를 전반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노인복지의 정의 중에 노인복지가 무엇일까요? 노인이 복리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공적이고 사적인 차원에서의 조직적 재반 활동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가족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로서 보다 풍요로운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실천 활동이 노인복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공적이고 사적인 재반 실천 활동이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노인복지 정책과 행정, 그리고 각종 노인복지 시설 및 노인복지 서비스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다운 생활은 뭘까요? 노인이 속한 국가 사회의 발전적 수준에 비추어 의식주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노인이 속할 수 있는 사회 구조, 사회 조직에서 바로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적, 물적 자원을 찾아서 연결시켜 주거나 또는 보충하여 주며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고 또 나아가 각 개인의 발전을 위한 욕구 충족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의 이념과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의 이념은 뭘까요? 바로 지역사회 보호라고 하는 그 케어라고 하는 이념이라는 것이죠. 요보호 계층으로서 요보호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그런 부분이고 요보호라는 것은 한자어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클라이언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라이언트의 요보호 계층으로서 노인의 대안적 그리고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고 바로 가족의 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의 1차적 대안으로서 노인은 자신이 살아온 가정과 그리고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시설 입소를 지향하고 바로 가정 내에서 보호를 지향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보편주의 이념인데요. 아동과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정되던 선별주의적 그리고 이 선별주의적의 반대는 보편주의죠. 이 선별주의적인 셀렉티비즘이라고 하는 그 부분과 거기에서의 사회복지 서비스 쉽게 얘기하면 사회 서비스가 이야기로 정리되는데요. 사회 서비스가 전 국민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소위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하는 보편주의 수준으로 확대되는 보편주의적 경영을 띠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바로 유니버설리즘 보편주의 이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이념 중에 보면 경로사상의 이념이 있죠.
바로 노인은 존경받아야 하며 노인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여 귀하게 모셔야 한다라는 이념이 바로 이런 경로 사상의 이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권보장의 이념인데요. 기본적인 권리가 노인에게도 인정된다고 나타나 있어서 노인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노인에 대한 인권 보장의 이념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의 질 사상인데요. 바로 가족의 보호나 원조를 받고 있더라도 생존권의 보장은 국가 재원으로 가능하지만 보다 높은 수준의 욕구의 충족, 즉 사회적, 고차원적 욕구의 충족을 통해 생활권을 보장해가는 것에 바로 보장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질, quality of life라고 하는 이러한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의 특성 중 욕구의 다원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성장 과정에 따라 그 행복의 조건과 인간의 욕구가 변화하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욕구가 다양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의 보편성인데요. 장애인이나 전과자, 그리고 윤락 여성 등 특수한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갱생복지 등과 구분되는 노인복지는 인간은 누구나 노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조만간 노인복지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에 대한 특성 중에 보면은 선봉사 후 수혜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은 경제활동이 가능했던 활동기간 중에 보험료 또는 납세 등에 의해 보험 재정이나 국가 재정에 기여해 왔고 사회적 활동을 통해 바로 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기 때문에 경제 능력을 상실한 노후에는 오늘의 경제활동, 다시 말하면 인구층으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회에 고려하는 건강보험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은 노인 인구의 증가, 다시 말하면 즉 사회를 고령화시키고 또 다른 사회 문제로서 노인 문제의 발생과 노인복지 욕구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공헌에 대한 보상인데요. 노인은 젊은 시절을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바로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며 자녀의 양육과 사회 유지 기반인 가정을 이끌어온 세대로서 사회의 이익을 위해 기여했기 때문에 공헌의 대가로서 노인복지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그러한 보는 관점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노인복지의 원칙인데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용어들이 매우 중요하고 또 이 노인복지의 하나의 근간이 되는 하나의 뿌리오 그리고 원칙이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존엄성의 원칙입니다. 존엄성은 뭘까요?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또 그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우린 존엄성의 원칙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별화의 원칙이 있죠. 개별화는 글자 그대로 모든 사람을 개별적으로 컨택하고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화의 원칙은 어떤 나름대로 어떤 것을 나름대로 그가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부분이 개별화의 원칙이지, 더 나아가서는 이 개별화의 원칙은 사회복지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개별화의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이 개별화의 원칙과 함께 또 생각할 것은 자기 결정의 원칙입니다. 자기 결정. 스스로의 일은 자기가 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모든 결정을 생각을 다 자기 결정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권리와 책임성의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성의 원칙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인데 원칙에 대한 기본 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다음에 프로페셔널한 전문성의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대적 욕구 반영의 원칙도 여기에 해당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욕구의 양적인 그러한 확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에 따른 의료기술의 발전과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서 노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평균 수명은 계속 연장되면서 가족의 부양의식과 사회로부터 나름대로 소외로 인해 농촌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지방화의 제도로 빈부의 격차에 따른 상호 부조 기능도 취약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노인 인구의 놀랄만한 증가에 따라 허약한 신체를 가진 노인이나 와상 상태에 있는 노인, 그리고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들로 하여금 수발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고 노인복지 욕구는 양쪽으로 계속 확대되는 동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실시되는 요양보험 제도의 그나마 욕구의 많은 부분을 해소하고 있으나 또 새로운 욕구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욕구의 질적인 확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사회의 의식은 바로 노인이 되면 지금까지 유지해온 사업을 후계자, 주로 장남이죠. 후계자에게 상속하고 자신들은 상속에 의해 부양까지 받는 모습이 일반적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는 젊은 노인 인구가 늘었고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한 것으로 신체적 질병들이 많고 노후에 준비 부족으로 자식들에게 줄 것은 다 주었는데 받을 것은 없어지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는 노인들의 소득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주택보장제도, 또 노인복지 서비스 제도 등의 확충에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은 또한 젊은이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떠넘기는 형태로 나타나 공적 부담을 더 많이 양상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수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노인을 보호 대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한번 고민해야 될 요구사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욕구의 질적인 확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어서 준비하도록 하여 차세대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문제로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누구에게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돌보는 재가 노인복지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가정에서 손자 손녀를 보고 증손자 손녀를 바라보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는 그 형태와 수준 그리고 실천 방식 등 모든 측면이 국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서는 노인의 욕구, 노인 문제 등 사회복지 혹은 노인의 연속성상에서 노인 욕구와 노인 문제 및 노인 대책, 다시 말하면 노인 복지 정책 이것을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의 실천에 따른 욕구의 다양화를 함께 살펴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은 급변하는 사회, 불변하는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응식 원장님의 인터뷰를
꼭 한 번씩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는 분은 카톡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